제가 가르쳐준 지식을 듣고 그거구나. 그럼 탁 잘 되겠다. 아이템만 해놨어. 이제 퍼팅을 이제 기술을 두고 그랬잖아요. 퍼팅은 스탠스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뺀 다음에 때리는 게 아니라 이는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퍼팅이다. 기가 막힌 걸 배웠어요. 그럼 이제 오늘 퍼팅 잘하다 가서 됩니까? 아니죠. 이상적인 퍼팅 방법을 배웠어도 그걸 수업 반복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작가를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리기술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심상을 해야 된다. 알았어요. 그러면 나 뭐 심상? 안 됩니다. 그 심상을 가장 자기가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심상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 만들어요? 코치와 같이 만들어요. 멘탈 트레이너랑 같이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반복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그게 딱 떠올라서 거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배웠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워서 익히기 위해서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퍼팅을 어떻게 하는 방법만 알면 그냥 가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안 걸 수 없이 해서 몸에 익어야 되듯이 심리기술 훈련도 어떤 기법을 배우면 그걸 반복 연습해서 자기 몸이 돼야 비로소 효과가 난다. 그래서 여기 얘기는 이게 전부 심리기술 기법들인데 이런 기법들을 다 배운 다음에 훈련을 해서 자기 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 훈련에 효과가 나는데 이걸 뭐냐?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훈련을 실제로 시킨 애들이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궁 국가대표팀을 우리가 훈련한 것이 1년을 한 거죠. 1년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야 이제 효과를 본 건데, 근데 또 하나는 심리기술을 잘못하면 손해가 납니다. 손해가 납니다. 심리기술을 잘못하면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 국가대표팀 중에 멘탈 트레이닝을 한 팀이 5팀이에요. 근데 하나만 성공하고 4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못한 4개 중에는 오히려 손해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양궁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배드민턴은 실패를 했습니다. 배드민턴의 혼합복식은 우리가 금메달을 다 땄던 거예요. 그렇죠? 혼합복식은 계속 우승을 하던 거예요. 세계선수권대 했는데 올림픽에서 뺏겼어요. 멘탈 트레이닝을 잘못했어요. 멘탈 트레이닝을 잘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최상 수양을 위한 이상적인 심리 상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설, 라디오, 텔레비 중계하는 분들이 해설자들의 집중력 얘기를 하죠. 틀림없이 많은 얘기입니다.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기술 훈련의 모든 목표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집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게 크게 세 가지. 하나,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 불쾌하면 집중력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부정적이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여야 집중력이 높아져요. 이 정도의 충족이 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되려면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되려면 하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는 훈련이 아니죠. 코치 감독이 분위기를 애들을 잘 해주면 아침에 들어갈 때 잘 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해도 안 될 때, 이제 환경적인 적응을 시키면 또 돼요. 이건 훈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상과 루틴은 훈련입니다. 루틴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심상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만드는 거. 루틴은 어떻게 하냐? 심상을 하느냐? 어떻게 뒤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더라도 이게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오만 안 되죠. 자만시가 안 돼요. 적정한 자신감이 돼요. 적정한 자신이 가려면 적정한 자신감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한 연습을 해야 돼요. 충분한 연습. 타이거 우즈는 자기 자신감을, 적정 자신감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미국 애들은 연습 별로 안 해요. 미국은 보통 운동선수들이 3시간 많이 하는데. 근데 타이거 우즈는 5시간, 6시간. 한국 골퍼가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심리기술 훈련 안 해도 우리나라 선수는 연습 시간 얼마입니까? 8시간. 많이 하면 10시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느냐. 한국 사람만 그렇게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LPGA 지금 다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연습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시합 나가는데 아이고 나 시합 연습을 안 해서 이번 틀릴 거야? 벌써 자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충분한 연습. 그 다음에 승리에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유명한 것이 훌륭하다는 것이 세계를 우승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승리를 체험을 시킨 거예요. 유성시 씨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성시 씨는 티그라운드에서 볼이 보이지 않는 데가 한 7, 80%가 됩니다. 이게 좋은 골프장이 아닙니다. 티그라운드에서 그 페어웨이하고 그린이 보여야 되거든요. 안 보이는 데가 7, 80%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세를 치게 딱 해놓고 딱 친 뒤에 세를 치니까 이게 홈이 날 것도 같고 캐날 것도 같은데 아니 걱정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하부터 오토바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오비는 거 슬쩍 안 해주는 거. 잘 쳤다? 그래가지고는 6언더를 딱 쳤단 말이야. 야 우리 딸 세계 최고야. 자신감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딸 세계 최고야. 너는 세계를 작cep해 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감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걸 쓴 게 박준철 씨예요. 승리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뭐 좀 건방져지면은 적정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죽이는 거죠. 미리 가지고 가 있는 것도 밖으로 던져놓고 바꿔놓고는 한 5 오버 정도 치게 해놓고는 이제 조지는 거죠. 그러놓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느냐? 연습장에서 너 같은 놈 연습 안 하면 안 돼. 연습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시내에서. 야, 너 나 올 때까지 연습해? 하고 연습시켜놓고 자기 나갔어요. 나가서 수사된 먹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연습하는 게. 이게 1시가 됐단 말이에요. 새벽 1시. 먹다 딱 하니까 연습 안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 타고 보니까 이건 아직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그런데 박준철 씨가 잘못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비과학적인 것도 많지만은 그 중에 박세리를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게 한 몇 가지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공중 묘지를 다녀오게 해서 담력을 켠다든가 이런 건 비과학적이지만 효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도 옛날에 UDT 훈련을 시켰어요. 여자 대표 선수들을. 그건 비인도적인 거죠. 내가 국가대표 훈련을 시키니까 선생님한테 이 멘탈 트레이닝 하면 UDT 훈련 같은 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된다. 내 말만 듣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코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절대 그거 시키지 마. 내가 필요한 것만 하라.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근데 얘기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적정 자신감을 넣어주는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 자신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적정 각성 수준. 아까 말씀드렸죠. 각성 수준. 각성, 인간의 정신 상태, 정신 과정 상태가 너무 높아도 아니고 낮아도 안 되고 이걸 적정 각성 수준에 갖다 주는 방법은 이완, 루틴, 인지재 구성, 심상 이걸 통해서 적정 각성 수준에 갖다 놔야 돼요. 이것이 다 됐을 때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선수를 훈련시키다 보면 얘가 이 네 가지가 다 나빠진 게 아니에요. 다 나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훈련을 시키면 안 돼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높아 항상. 그럼 낮추는 훈련을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수를 훈련시킬 때는 어느 선수나 똑같은 훈련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선수를 모든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선수가 부족한 게 뭔가 알아서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멘탈 트레이닝을 할 때는 우리가 양궁 대표 선수 16명, 남자 8명, 여자 8명, 16명을 시켰지만 16명의 멘탈 트레이닝의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6명을 심리검사하고 또 뇌파도 검사해야 되고 하트레이트도 검사해야 되고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 밑에 있는 제자들, 박사과정 이런 애들 12명이 다 듣는 거예요. 16명한테. 각자 어떤 애는 뇌파관 검사, 어떤 애는 하트레이트 검사, 어떤 사람은 성격 검사만 해가지고 직전을 가지고 나와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박성현 선수는 이거 부족하니까 훈련 요구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혼자 멘탈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서울대학에서는
어떤 선수가 와도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이것이 세상 세상을 위한 이 이상적인 힘 상태의 마들이에요. 이걸 받을 거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심상 어떻게 하냐, 루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쭉 이제 강의하는데 그게 여러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완과 심상,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오늘 강의하게 될 겁니다. 요거 이제 넘어가시고 계속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네, 잠깐 썼어요. 여기 이제 이정민 선수, 저희가 오늘 1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이번에 우승을 제24 일성대에서 여자 중등부에서 우승을 했고 남자 여자 중등부 초등부 같이 시합을 했어요. 종합으로는 얘가 준우승입니다. 여자 고등부 우승했고, 그리고 얘는 허윤경인데 고등학교 이름 대원 외고 1학년이에요. 얘가 여자 고등부에서 2등을 했어요. 여자 고등부. 그러니까 여자 중등부에서는 우리 팀 우승을 했고, 얘가 1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자 대회는 저희가 훈련시킨 애들이 휩쓸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각각 저희하고 1년을 했는데 얘는 지금까지 전적으로 이미 상비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도 곧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정민, 허윤경을 주시하십시오.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심리기술을 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이 골프 심리나 축구 심리나 이런 걸 전부 합한 것을 이제 스포츠 심리가 있죠. 스포츠 심리. 그 스포츠 심리를 연구한 학회가 스포츠 심리학회입니다. 저는 이미 스포츠 심리학회 회장을 12년 전에 다 마쳤습니다. 지금 원로입니다. 근데 그 학회에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 소위 그 멘탈 트레이너를 1급 멘탈 트레이너를 30명을 이미 훈련해서 자격증을 줬어요. 그다음에 2급을 20명을 자격증을 줬고 3급을 104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리기술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만약을 받으려면 이렇게 연락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심리기술 훈련을 받을 때 아무한테나 심리기술 받겠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엉터리로 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심리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기술을 엉터리로 하면 손해를 봅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1, 2 연락을 하면 자격 있는 골프에 심리기술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서울대학교 스포츠연구센터인데, 여기 연구원들이 한 1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골프는 전문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용식 박사과정 2년 차인데 이게 트레이너입니다. 요거 이제 이 선수들이 저희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